안녕하십니까. 기수백의 장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인의 나이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생물학적인 원리와 함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네, 평균 나이가 지금은 거의 90세예요. 거의 평균 나이가 90세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셔서 이제 나이를 정해야 되는데 몇 살 살지를 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소를 불렀어요. 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소야, 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는데 60년 동안 일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너 고기를 사람들의 먹거리로 다 주어라. 소가 가만히 듣더니, 하나님, 저 60년은 너무 길어요. 30년만 주세요. 그래서 소의 평균 나이가 30세가 거의 됐답니다. 다음에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원숭이한테 너는 사람들 앞에 재롱을 30년 동안 재롱만 피다가 너는 죽어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30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저 15년만 할래요. 15년은 버려주세요. 다음에 개가 왔어요. 개가 왔는데 너는 밤에 도둑이나 지키고 사람들이 버린 똥이나 먹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30년을 살다가 너 죽어라. 개가 30년 너무 길어요. 저 15년은 살래요. 그래서 소가 30년을 버리고 원숭이가 15년을 버리고 개가 15년을 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사람은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으려고 그러고 너 보이 만들고 노니까 너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는 30년만 살아. 그랬더니 사람이 잠깐만요. 하나님, 저 아까 보니까 소가 30년을 버리고 원숭이가 15년을 버리고 개가 15년을 버렸는데 그거 버린 거 다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려구나. 그랬더니 30년 동안은 부모님의 언덕공에 안에서 30년을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걱정하다가 취직도 하고 이제 학업도 마치게 되고 한 30세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30세에서 속아버린 30년,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로 뼈가 녹아나도록 일을 해요. 그게 60년, 그때부터 은퇴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자 재롱 보느라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손자 재롱 보느라고 15년을 살고 손자들이 커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개가 버린 15년, 집 지키다가 15년 집 지키다가 인생을 마친대요. 그래서 그걸 다 합산을 하니까 사람의 나이 30년, 소가 버린 거 30년, 개가 버린 거 30년, 원숭이 버린 거 30년 하니까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가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평균 나이가 거의 90이 다 왔어요. 1960년대는 45세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90세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90세만 살까? 몇 살까지 사실래요? 요즘에 보험도요. 100세 보험이 있어요. 100세 보험, 100세까지 보험을 보장해줘요. 근데 100세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상조회사를 하는데 장례를 모시는데 보니까 남자들의 나이는 80대 중반, 여자들은 9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리고 100세 남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100세가 넘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써놨을까?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969세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인간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나 120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과연 120년만 살까? 120년을 못 살까? 120년은 살 수 있었겠어요? 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나이는 어떻게 살까? 피는 1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피부의 세포는 28일이 주기예요.
28일 주기마다 세포가 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피부는 얼마나 걸리냐면요. 28일 2년이 걸린대요. 신경세포는 2년이 걸려요. 신경세포는 2년이 걸리는데 2년을 몇 회를 할 수 있냐면요. 60회를 할 수 있다. 재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피부가 잘라지면요. 피부가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약에 뭐 다쳤다. 그러면 이걸 수술을 했는데 꼬맸다. 그러면요. 겨울철 2개 정도 지나면 겨울이 2개가 지나야 이게 정상으로 거의 돌아와요. 그렇게 내가 수술했는데 한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살겠어. 한 2개 겨울이 지나면요. 그때부터 거의 정상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포는 2년에 60회를 할 수 있대. 이게 생물학적인 우리 생명이에요. 자, 머리카락은 5년이 자란대요. 근데 이걸 얼마나 25회를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 125년이 돼요. 이게 120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뇌가 있어요, 뇌는요, 한번 상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면 25년이 돼야 재생이 된대요. 이건 몇 회 할 수 있냐면 평생에 5번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뇌를 다치면 한 25년은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125년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요. 아까 성경에는 12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포를 가만히 보면 거의가 120년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냐입니다. 그럼 현재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요. 120년을 살았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죽을 때 120년이 했는데 눈도 맑고 정신도 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나라들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1983년도에 영국의 공항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공항에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 영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세관에서 걸렸는데, 나이를 보니까 160세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진짜 160이냐? 그랬더니, 아, 왜 그러냐고. 다 그렇게 안 사냐고. 우리 160이라고. 우리 동네 가면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게 어디냐?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에요. 약 2480m의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훈자 마을에는 공동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땅에 밟고 살아요. 음식을 먹는데 풍족하게 먹지 않고 보통 70-80%밖에 못 먹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몇 살에 사냐면요. 그분이 압돌라가 160세래요. 그래 놀래니까요. 아, 왜 놀래냐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90세에 아기를 놓는 여자도 있대요. 아이 출산도 한다는 겁니다. 90세에 출산한 여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90세에 출산은 누가 했냐면요. 사라가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70세에 낳았잖아요. 자, 전 90세에 낳았어요. 자, 90세에 낳았는데 이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에가 현 시대예요. 이게 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이 아니고요. 이게요 90세가 아기를 낳는 여자도 있답니다.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파키스탄의 평균 나이가 120년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갔었어요. 파키스탄 훈자 마을 치시면요. 스플라이저라고 떠요. 방송에 한번 나왔던 일이에요. 이게 문헌에 보니까 할아버지는 160, 아버지는 150, 아버지는 120, 아들은 105살. 125세에 105살이가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 3대가 100살이 넘은 사람이 사는 집이 이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에요. 그럼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지금 120세 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마을이 나라잖아. 나라 중에 장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길을 날아가서 봤더니 어머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길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길을 닦아줬어요. 자동차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냉장고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요, 막 음식, 식품들, 건강식품 좋은 걸 막 갖다 대기 시작하니까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리하면 수명이 길어지느냐면 편리하면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그래서 거기 일본 사람들이 기자들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바람의 계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의 계곡이 어디서든 혼자마을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의 혼자마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그 바람의 계곡이에요. 오늘 우리 사모님 이제 나이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다고요? 예, 평균 나이가 120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연과 더불어 사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그때 파키스탄의 혼자 마을에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맨발로 신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을 신어요. 이게 어떤 때하고 똑같냐면요. 이게 창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똑같은 게 가죽 신발이에요. 그래서 끈을 탁 조이매는 겁니다. 이 가죽은 사람의 피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죽 신발을 신으면 사람이 땅에 있는 지신을 받아들여요. 지신 에너지를 사람 몸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내 몸에 있는 양전자가 땅으로 음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내 몸에는 정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전자파에 의한 정전기가 너무 많은데 이 전자파에 의한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은 신발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스펀지나 고무로 만드는 신발이 너무 좋으니까 신발 속에 정전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혼자말이 이제 신발을 신기 시작하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식품을 갖다 놓고 냉장고를 갖다 놓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나이가 105살, 105살, 110살 이렇게 줄었어요. 그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몇십 년 단에 불과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수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시 그전에는 아플 때는 원시적으로 살았어요. 자연으로 살았어요. 신발도 집신을 신고요. 거의 그냥 맨발로 살았어요. 나무를 갖고 신발을 신고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고무신이 만들어졌어요. 1950년에 사실은 대륙고무라는 게 생겼어요. 대륙고무. 우리 원효로에 생겼는데 이것이 신발이 6.25가 일어난 그 이듬해 53년도에 진양고무, 그 다음에 태화고무 이런 것들이 고무신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요. 검은 고무신, 기차표 검은 고무신, 타이어표 고무신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땅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땅하고 가까웠어요. 집신을 물에 묻혀서 신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신발을 진짜 신었어요. 그럼 옛날에도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도 왜 고려장이 왜 생겼어요? 하도 70이 넘고 80, 90이라도 안 죽으니까 먹을 건 없는데 안 죽으니까 고려장을 만들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거예요. 그때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많아요. 있었는데 왜 오늘따부터 뭐냐면 우리가 신발에 있는 정전기를 신발로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수명이 짧아졌는데 그전에도 정승이나 판서나 버선을 신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계속 하시던 분들은 수명이 짧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당뇨도 많아요. 그 세종대왕도 당뇨병이잖아요. 그 갈근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갈근병이라는 게 물을 많이 드시는 건데 왜? 땅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에 정전기가 쌓이면 이 정전기가 땅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내 몸에서 벼락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방전이 돼갖고 세포를 공격을 하면 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의 결과가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당뇨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당뇨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당뇨가 문헌에 보면 참 당뇨가 그렇게 많아요.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현대시대에 당뇨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신발이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신발이 너무 좋아요. 신발은 맨발로 땅을 밟을 수만 있으면 밟으세요. 기능성 신발이라고 해서 푹신하고 좋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땅을 밟으세요. 맨발을 땅에 밟으시고 맨발을 물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땅하고 접촉이 돼요. 이걸 어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땅하고 어싱이라고 해요. 지구가 어스인데 지구의 에너지를 내가 몸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흙에다가 손을 대는 것, 흙에다가 발을 밟는 것, 나무에다 내 맨손으로 짚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신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20년, 20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치매 걸려갖고 5년, 4년, 5년, 6년 요양병원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뇌경색으로 걸려도 안 되잖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다리를 잘라셔도 안 되잖아요. 괴사가 일어나면 절단을 해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잘라져요. 참, 이거 방송이니까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괴사에 다리를 절단합니다.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머슴들은 없었어요. 근데 주인들은 있었어요. 머슴들은 맨발로 밭에 가서 밭을 갑니다. 쟁기질을 할 때 맨발로 합니다.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맨발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맨발로 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잡니다. 그렇게 지치고 있던 사람들이 저녁에 자고 나면 생기가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그렇게 피곤한데요. 자식은 또 더 많습니다. 양반집은요, 자신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손이 귀해요? 왜 땅을 밟지 못하면 지신의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남자는 정력 에너지가 약해져요. 여자는 뭐냐면 자궁이 따뜻해져요. 냉해져요. 너무 차요. 그런데 지신 에너지가 오면 몸속에 열이 생기면 내 오장육부에 열이 생기면 자궁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씨앗이 들어오면 밭으로 씨를 뿌리면 씨앗이 들어가서 장천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씨앗이 종자가 돼서 뿌려지잖아요. 이것이 아이잖아요.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받지 못하면 결과가 없어요. 조금 나쁜 씨앗도 밭이 좋으면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해서 다시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들이 발달하고 공부가 발달하니까 전부 박사님이고 전부 전문가니까 자기 전문가라고 만드는 게 식품이고 약이고 다 만들었더니 사람은 그걸로 해서 독이 돼서 다시 약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만 질병들을 가가셔야 그렇게 암이 좋다는 걸 다 먹는데 왜 암은 그렇게 많고요. 치매가 좋다는 걸 다 하고 있는데 치매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65% 이상의 10%가 치매래잖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지신 에너지, 땅의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하나의 문헌이 또 나와 있고 연구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을 잘 자면 보약인데 잠자는 방법, 어떻게 자면 좋은지,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근육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에너지를 받으면 참 근육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건강하시게 120년, 100년, 120년, 꼭 120년 살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죽고 나면 그것도 머리 아프잖아요. 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사시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오시라는 날, 그날 깨끗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